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공고 이제 떴을 때 이유진 감독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분위기를 줘서 그 장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 이별 뭐 이런 키워드를 치면 거기까지만 하고 뭔 거기까지만.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가장 좋은 건 영화제에 오셔서 직접 영화제,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문화재단 톡톡입니다. 네, 오늘은 자리에 이렇게 두 분의 영화 감독님을 모셨는데요. 저희 강원문화재단 그리고 강원영화학교와 함께 성장하신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영화 공부 쭉 해오다가 이번에 2부 자리로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여하게 된 감독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거짓말의 색은 노랑이라는 첫 작품으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운 좋게 상영하게 된 감독 이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각각 그 출품한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부 자리는 그 아빠의 부재와 결핍을 겪는 두 사촌지간 두 여성의 어떤 연대를 그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의 색은 노랑은요, 중고거래를 통해서 빔 프로젝트를 샀는데 거기에 이제 미세한 하자를 발견하게 돼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았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해보는 걸로 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감독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본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은 영화관 매니저로 그냥 일을 시작하게 돼서 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현업과 함께 어떤 조금 글쓰기도 하면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영화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20대 초반부터 길을 걸어오신 이유진 감독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영상이라는 작업을 좋아했고 항상 그쪽에 그냥 그 분야의 꿈을 꿨다가 고등학교 때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시나리오 쓰는 단계부터 그 영화를 연출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되게 즐거웠고 그게 어떤 한 10분 내지 20분의 단편 영화로 제작이 돼서 제작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갖고 또 상영회를 갖는 그 시간도 너무 즐거웠고 어떤 그런 매력에 빠지게 돼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사실 대학교 다닐 때는 동아리로 연극을 했었고 원래 그런 무대 위에서 이제 진행되는 것들에 좀 더 관심이 있다가 어떻게 영화학교 이 사업을 알게 돼서 영화라는 작업도 좀 비슷한 면이 있겠다,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공고 이제 떴을 때 좀 용기를 내가지고 제작 워크숍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기억에 남는 강원특별자치도 로케이션이 있다면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찍는 게 사실 되게 전체적으로 여건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서울 같은 곳에 소음도 그렇고 사람도 많다 보니까 협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웬만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여기 이 공간에서 찍다 보면은 주민분들도 대부분 협조적이고 그리고 소음도 적고 해서 전체적으로 좋았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춘천의 하중도에서 그 수변 생태공원이라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찍게 됐는데 거기가 되게 이질적인 느낌을 주더라고요. 2부 자리를 보시면은 아시겠는데 그 숲속 장면이 그 공간이었거든요. 그 장소였고 그래서 그 공간이 주는 묘하고 되게 기시감이 드는 그런 분위기를 줘서 그 장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작품 활동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영감을 평소에 어떻게 얻으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주로 제 일상에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기억을 잘하는 것 같아서 그 감정이 딱 했을 때 왜 내가 이런 감정이 드는가를 좀 되짚어서 올라가다 보면은 제 일상이 영감이 되게끔 노력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기를 쓰거든요. 물론 뭐 매일 쓰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기억할 만한 아니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일기를 쓰는데 그거를 이제 인터넷상에 써요. 사랑, 이별 뭐 이런 키워드를 치면 그것과 관련된 일기가 쫙 나오거든요. 그런 거 가끔 보면서 이제 이야기거리를 찾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두 분 이번에 영화제 출품하셨던 출품작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출품작에 대해서 한 분씩 짤막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출품한 거짓말의 색은 노랑이라는 작품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고거래를 하면서 생겨난 그런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데 주인공 연주가 이제 중고거래를 통해서 빔 프로젝터를 구입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프로젝터를 가지고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환불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근데 이게 처리를 하긴 해야 되니까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는 이제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걸 새로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고거래. 요즘 중고거래도 많이 하시니까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여쭤볼게요. 네, 감독님 2부 자리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자리는 이혼 가정인 은지와 사별 가정인 혜영이 사촌지간인데 이제 그 엄마와 이모가 자매 여행을 떠나면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돼요. 그래서 그 하룻밤 동안 서로가 지내다 보면서 서로가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게 되고 또 둘이 같이 결국엔 한 방에서 같은 이별을 덮고 잠에 들면서 서로를 위로하게 되고 좀 연대를 느끼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2부 자리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부 자리에 보면 그 숲과 아파트가 대비되는 좀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의도하신 또 연출 그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숲과 아파트를 대비했다기보다는 그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되게 분위기가 확 전환되는 지점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은데 그 지점은 아파트를 따지면 일상 그냥 저희가 흔히 보는 현실에 대한 얘기고 확실한 꿈의 공간으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볼 수 없을 법한 공간 그리고 밤 그리고 어떤 고요한 소리도 나고 네, 그런 조명, 볼 수 없는 조명 뭐 이런 것들을 좀 써서 판타지적인 분위기를 숲에서 더 많이 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현실과 꿈의 공간 거기에 대한 대비를 그렇게 장면으로 좀 보여주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주희 감독님 작품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거짓말의 색은 노랑. 이 제목을 보고 좀 궁금했어요. 왜 거짓말의 색은 노랑? 하필 노랑으로 지어졌는지. 이거를 색깔을 바꾸고 그걸 제목으로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색깔이 가지는 상징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노란색이 어떤 거짓말, 배신, 배반, 뭐 질투 뭐 이런 그런 것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노란색을 선택하면 뭐 상징적으로도 좋고 이미지적으로도 괜찮겠다 해서 노랑을 고른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주인공이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영화 안에서. 근데 그게 마치 그 노란 신호등에서 저희가 갈까 말까 하는 딜레마 존. 네, 그걸 좀 나타내고 싶어서 또 노랑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자, 그 영화의 줄거리가 이제 중고거래, 영화의 소재가 중고거래 관련된 거잖아요. 평소에도 중고거래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많이 할 때는 한창 했었어요. 기억에 남는 그 물품이 있나요? 제일 처음 팔았던 게 하얀색 블라우스였거든요. 아, 블라우스를? 그거 올리면서 이거 누가 사갈까? 라고 생각하면서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거의 한 3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첫 판매 기억이 좀 기억에 남고 여기에 썼던
이 영화를 소재로 썼던 것도 사실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였는데 그 두 가지가 제일 사실 강렬해서 영화로도 만들게 됐습니다. 마지막 거래한 장면이 딱 나오고 이제 트레일러가 딱 끝나는데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거래가 어떻게 될런지. 어떻게 되는지요? 네. 너무 스폰가요? 어떻게 되든 연주가 주인공 연주가 후회한다 될 것 같습니다. 후회한다. 네. 거기까지만 하고 네, 뭐 때문에 후회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여러분 일단 궁금하시면은 일단 먼저 트레일러부터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출품작이기도 하지만 추후에 이 영화를 좀 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게 영화마다 경우가 다른데 보통 이제 배급사에서 영화제는 1년 내지 2년이거든요. 영화제들의 그 자격 요건이. 네. 그래서 OTT 플랫폼에 기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거기서 아마 감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감독의 어떤 재량으로 유튜브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조만간 OTT에서 만나볼 수도 있겠다. 가장 좋은 건 영화제에 오셔서 직접 영화제에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